7시가 약간 넘었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릉 2014년 7월 28일 강릉 부동산 오려 모임 2부 부동산 중개업 시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주제로 얘기하는 시간이죠. 부동산 중개업이 주제입니다. 공간적으로 강릉에서 사는 업종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을 주제로 어떻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잘하는 방법, 그것을 이제 매주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이렇게 이제 함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부동산 중개업이 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잘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죠. 수십만 종의 직업이 있겠죠. 그 직업 가운데 육체로 하는 일, 육체와 이제 또 정신이 잘 구분되지 않긴 합니다만 육체로 하는 일이 대부분이 같습니다. 육체로 하는 일은.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도 그냥 육체로 하는 일만 해도 그만한 수입이나 벌이는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부동산 중개업의 전 과정은 물건을 접수받아서 계약에 이르고 사후 처리하는 전 과정이 있죠. 접수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광고죠. 벼룩시장이라든가 또 포털에도 광고를 해야 되고, 명함이나 스티커를 뿌리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접수가 된 물건을 이렇게 저렇게 또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광고를 해야 돼. 또 스티커나 명함이나 정보지나 또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 수없이 여러 가지 많은 광고를 해서 고객을 찾아내서 그 고객을 찾아낸 다음에는 흥정하고 협상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약서를 쓰죠. 계약을 쓴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해가는 과정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강릉 부동산 오려 모임 제25회 2부 시간인데 2부 시간이에요. 2부 시간에도 이렇게 이제 2부 시간에 이제 그런 주제들을 얘기할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돈을 좀 벌고 싶다, 잘하고 싶다, 또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돈을 버는 거, 또 잘하는 거, 이런 것은 또 다른 얘기 같습니다. 진실하지 못하죠. 진실이 우리 대부분한 사람들한테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사람들한테 만날 때는 돈을 벌어야겠다느니 또 어찌하겠다느니 등등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본심이 아닙니다. 나는 돈 버는 일에서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돈을 쌓아두는 거, 투자하는 거, 이것은 못하는 성격이지, 안 하는 성격이고, 그런 의미의 돈 버는 것이라면 안 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의 돈벌이가 아니고, 자기의 생계, 자기 가족의 생계,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죠. 그리고 또 혹시 더 벌어진 돈이 있다면 나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주는 거, 또 물건을 살 때도 깎지 않는 거, 물건 살 때도 이제 깎지를 않는 거죠. 깎지 않고 그냥 상대방 그분이 무슨 일을 하건 장사꾼이건 뭐건 간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지불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사는 방식이에요. 돈이라는 거 그런 거죠. 돈이라는 게 자기 지갑, 또 자기가 생계를 영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 있는 거, 그 정도. 그런데 이제 주식으로 되고, 토지로 있고, 또 증권으로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수치화된 것에 불과하죠. 수치일 뿐이죠. 그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의 전 과정을 이제 다 하게 될 거죠. 이미 이제 부동산 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이.
강릉부동산 협동조합이 이제 설립되어 있는데, 이 법률적으로나 법이라든가 기술, 이 시간에 누가 전화 온 거야? 여보세요? 예. 아, 그랬군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제 그런 내용을 하는 거야. 그런 이제 협동조합이나 법이나 이제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 이제 문제가 아닌 거죠. 법이나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이나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협동조합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이나 기술을 얘기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는 방식,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도 부동산 중개업은 어떤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는 어떤 커리라든가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공부는 다 이제 학원에 가서 하거나 학교에서 하거나 하지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어떤 동질성이 없어. 부동산 중개업에는 동질성이 없어요. 동질성이 없어. 동질성이 없다는 거죠. 동질성이 없어. 그래서 그 하는 방법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마 이제 같은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어놓고 있더라도 다 그 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잘이다, 잘못이다라는 건 없는 거죠. 다 사는 방식은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어떻게 살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 생활에 필요할 만큼의 돈을 버는 것은 집중하면, 노력하면 다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 그저 생활비를 버는 정도라면 우리 강릉 부동산 어려움 이부 부동산 중개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활비 이상한 것을 돈을 벌어봐야겠다든가, 또 사는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있다든가, 적어도 부동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아침 시간에 부동산 중개업 시간에 중개업을 하면서 문제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중개를 물건을 이제 이렇게 접수된 거, 접수받고, 등록하고, A4 게시된다라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홍보하고, 계약서 쓰는 거. 그래서 우리 그 협동조합에서 맨 처음에 이제 컨셉이라든가 중심 주제는 이런 거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약을 써야 되고 물건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모든 일에 광고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정보지에 광고하는 거, 그 다음에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지라든가 또 네이버라 다음에 광고하는 거. 그래서 그건 이제 계약서로 얻을 수 있는 수수료의 크기보다, 그 다음에 광고비가 더 크게 많이 들어가는 광고비가 더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개업이 그렇게 이제 돈이 벌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이 돈을 번 것은 대부분이 이제
정보지라든가 다음에는 또 포털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매체에 광고비로 주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릉부동산 협동조합에서는 일하는 것 자체, 접수되고 등록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그 프로세스가 고객하고 직접 가는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것은 온과 오프의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이제 온오프를 통합시켜 놓으면 일하는 과정이 뭐든 물건을 접수받기 위해서 오프에서 스티커나 전단을 뿌리는 거, 그리고 광고하는 거, 그리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제 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다이렉트로 광고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는 일 자체가 모두 광고가 되는 거. 그래서 모두 광고가 됨으로써 따로 정보지라든가 포털에 광고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광고 없이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SNS 때문에 가능하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플러스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SNS 때문에 직접 고객과 만나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하는 과정이 곧바로 광고가 되게 하는 이런 일련의 시스템은 세상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개념을 융합한 개념이에요. 융합한 개념. 그 기술을 새로 발견하고 발명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와 기술을 융합하고 때로는 통합하고 그래서 별개의 주제와 기술로 있을 때는 그만한 가치뿐이 없었던 것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광고비가 없이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아침 시간에 학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사는 대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앞으로도 해야겠다, 살아가야겠다, 부동산 중개업에서 살아남아야겠다 하는 전제, 목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오류 모임이 필요한 거죠. 이제 2017년 1월 1일 이제 한미 FTA가 이제 시행되겠죠. 그때 금융시장 기반과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 시장도 이제 함께 개방되는 거죠. 그 함께 개방될 때 두 가지 이제 선택지가 우리 공인중개사들한테 놓여 있어요. 하나는 개개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중개업 제대로 하며 사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을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는 지금처럼 이제 각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의 속성은 지역과 사람에 대한 특성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상품을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지역성이 있고 인간적인 지역성과 지역,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가게 같이 한미 FTA가 시행된다고 해서 모두 다 그날 다 사라지는 건 아닐 거다. 그러나 경쟁력은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한계 수위에 있는 사람들, 아까 한계 수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광고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광고비를 지불해. 근데 수수료 수입보다도 광고비가 더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계에 접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FTA가 시행되고 나면 아마 사라지거나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아까 FTA가 시행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남아있는 선택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현업을 계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수수료 수입이 그 광고비보다 훨씬 많아서 광고비를 모두 부담하면서도 돈을 챙겨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로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강릉만 얘기한다면 지금 한 200여 개 업소가 있을 텐데 앞으로 2, 3년, 1, 2년 안에 아마 3, 400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비온 뒤 뭐가 일어났다가 어느 날 또 2017년 그 FTA 이후에 또 이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선택지는 살아남는 거, 중개업을 살아남는 거. 하나의 선택지는 이제 설립하게 될 종합부동산 회사에 우리가 취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그냥 취직을 할 수 있죠. 그 종합부동산 회사에. 그런데 이제 그 종합부동산 취직하기가 쉬울 건가?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 회사에 취직해서 지역 그 부동산 그 업무를, 그 종합부동산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진행시켜 주면 사는데 문제 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로서 할 수 있는 선택지 하나는 지금 현재 자영업자로 남아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취직하는 것. 이제 대형 그 종합부동산에서 이제 취직하면 되죠. 취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선택지에 이제 따라서 이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강릉부동산 협동조합은 이제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첫 번째 자영업자로 살아남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그 강릉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그 공인중개사 자영업 중개업자들에게 이런 환경, 광고비보다 수수료가 적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광고비를 부담하지 않고 수수료를 벌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부동산의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SNS,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일 자체가 바로 고객과 소통하는 직접적인 채널이 되도록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에서 이제 매주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번까지는 25회, 이번까지는 이제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부동산 중개업 시간을 이제 강릉 홍대부동산에서 가졌습니다만은 이제 26회부터는 이제 용강동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이제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사무소를 떠나서 조합원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이제 이 교육을 받을 이 교육과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간적으로 강릉에서 하는 얘기고 주제는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원오프 시스템, 부동산 중개업. 왜 협동조합인가죠? 왜 협동조합인가? 우리가 단순한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해서는 또 살아남기 어려운 것, 또 진보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오프 통합 시스템, 거기 안에는 A4 게시된장지, GMBDS, 강릉 부동산, 그 다음에 존속 중개계약, 이런 내용들의 주제들이 계속적으로 이 얘기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통합작업이죠. 이미지 통합작업, 프랑카드나 명함 스티커, A4 게시된장지, 취재 매뉴얼, 오프사무소 집기와 컴퓨터 등등, 그리고 간판, 유니폼, 유리를 비롯한 실내외 분위기, 또 지정될 종합부동산 회사, 그 다음에 학습과 교육이 원오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이죠. 강릉 부동산 로드맵핑이 그의 핵심 시간입니다.
다양한 이제 형태로 언어표에서 자주 이제 모임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술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도 자세, 사는 자세, 태도, 인생, 그냥 평생 신경을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 인생의 그 자세와 태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이 그 부동산 중개 학습 교육 시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는 거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서로 우리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뒷박이나 치고 또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부메랑이 돼서 우리 등수를 때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융과 부동산 어림은 오늘이 25회입니다. 사실은 100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0회 동안에 강릉에서 그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강릉 부동산 넷 그리고 강릉 홍대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사라질 건지 변화가 되었다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게 세상적으로 범용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만한 그런 저기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내려질 거죠. 야, 100회 동안 해봤더니 아무 수잘데기 없어. 그 적으면 그만했죠. 우리는 이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지. 이제 재미있게 놀았네. 그 새로운 시도를 했었구나. 그 시도가 실패 아닌 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제 잘 놀았습니다 하는 정도가 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이 진짜로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100회 이후 그 다음 회차가 진행될 때 뭐 2기라고 얘기하자면 2기에 진행될 때는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의 프로그램이 되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일들 지금 2장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2장이 100회 진행 동안에 부동산 중개업의 전 과정의 매뉴얼이 딱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 매뉴얼은 지금까지 뭐 지식이나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표를 통합시키는 통합 시스템을 한 그래서 광고비가 없는 일하는 과정이 곧바로 고객들과 함께하는 그런 업무 매뉴얼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의 그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 한 권의 책자가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과정이 이제 100회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그 훈련 프로세스의 책자, 또 매뉴얼 이게 이제 꽤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2014년 7월 28일입니다. 오늘 기본적인 그 주제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티커를 뭐 한 5, 600장 저기 가방에다 들고 가서 끓였더니 반응이 아침에 하나 왔네. 아침에 일을 7시 한 5분쯤에나 전화가 왔어. 와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스티커를 자동차에다 붙이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아침에 어떤 놈이 전화하는 거야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보니까 070으로 시작된 그런 전화네. 하여튼 세상이 날카로운 놈들이 많아. 본부장님 무슨 할 얘기 좀 해보셔. 주제발표 본부장님. 이제 퇴근하고 그럴 때는 책상 노트 같은 것을 꼭 덮고 책상에 불필요한 것들 신문 정보지라든가 이런 건 버리거나 치우고 밑에다 내려놓고 감춰놓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나도 아직은 잘 못하는데 자기 자료를 다 딱 정리하고 컴퓨터도 끄고 이렇게 가야지. 돌려놓고 이렇게 하면 사무소가 우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고 버려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 주일에 등록할 수 있어요? 오늘이 다음 월요일. 다음 월요일?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하나 가져오셔야 돼요. 네, 등록할 때. 오늘 그 강의 주제 있잖아요. 강의를 해보죠. 전번에 그 미등기 건물 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끝났어요?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산만하고 그냥 막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이 얘기를 딱 일목요연하게 하는 연습이거든요. 다음 주일에 그래요. 다음 주일에 가족관계 좀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어저께는 송정해변에 그 뭐 노래자랑하고 뭐 야외 특설링에 갔다 왔는데 뭐야 그 문사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 문사장 이제 집이 팔릴 때가 돼 원룸이 지금 팔릴 때가 됐는데 7억 8천에서 8억 사이에 왔다 오고 내 생각엔 8억에 싸도 그 집은 비싼 집은 아닌 것 같아. 8억 5천원 내놨죠. 5천 내놨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팔릴 때가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손님들한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집중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지금은. 그게 이제 아마 등간에 한 달 안에 팔릴 거야.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면 집중해야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가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200장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요소요소에 딱 붙일 생각이지. 8억 3천이 들어가긴 하지만. 자, 8일만은 때가 된 거, 이제 그 윤사장은 이제 속초로 이제 건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물건 하여튼 접수되면 A4 용지까지는 꼭 만드는 거죠? 그러면 A4 용지를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아주 절실해요. 이제 나중에가 아니지. 이게 물건이 치즈가 제대로 잘 되면 그것을 바로 이제 우리 정보망에서 A4를 출력할 수 있죠? 있어 없어요? A4 출력할 수 정보망에 올려진 거 컴퓨터가 아니고 내 컴퓨터에서는 물론 내 컴퓨터에서는 A4 용지를 쫙 한 파일에다 모아놓고 그거 출력해버리면 한 번에 300장, 500장이 딱 나올 텐데 이제 저녁이라도 싹 해놓고 근데 정보망에서 출력하게 된 이점은 이제 다른 데서도 다른 물건도 다른 사무소에 있는 물건도 내가 출력해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한 500장 정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내가 영국에다 차려야겠다, 주문진에다 차려야겠다. 지금 뭐 영국 주문진, 정동진 5개까지는 어쩌면 이제 직접적으로 설립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설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자리 그 사무소를 할 때 주제별 게시판에다가 그냥 일시에 딱 되는 대로 다 붙이는 방법이 한 번에 여기서 파일을 출력해 가도 되지만 거기서 다 출력해서 붙일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목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혹시 이제 서울 같은데 이제 부동산 판매 회사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 판매를 회사를 하는데 물건을 물론 이제 뭐 엑셀이나 한글로 싹 공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트에 그대로 그냥 공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TM 직원이 그냥 우리 홈페이지 열어놓고 그냥 작업하는 거죠. 작업해 전화 TM을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 근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A4용 근데 그 전에 이제 프로그램이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프로그램도 일종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사항만 있게 되고 나머지 거기에 첨가하거나 보충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충하고 첨가해가지고 완성된 이제 A4 용지가 이렇게 나와줘야 나와줘야 되는 거죠. 명함이나 스티커나 A4 게시판 전자, 프레임카드, 전화, 온오프 홍보에서는 명함, 스티커, A4 게시전자인데 프레임카드 등 그리고 뭐 온라인 SNS가 있는 또 빠졌구나 SNS. 그 다음에 이제 접수는 전화 접수나 대면 접수, 그 다음에 연고 접수가 있겠죠. 그 접수할 때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등록할 때 정보망하고 블로그나 SNS가 연동되어집니다. 관리는 취재, 답사와 관리, 공동 취재. 이 관리에 있어서의 답사 이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거의 손 놓고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되어져야 계약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계약을 한 다음에 거래 신고 추가물건 인가하고 협력 법정 연계하고 부동산 기획은 어떤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하다 그걸 이제 댓글 조정
연공사라고 있어요.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계산으로 수치로 계산기 두드려서 딱 나오는 계산이면 즉시 할 수 있죠. 안 해봤지만 할 수 있죠. 가령 그죠. 절차는 일단 기획에 있잖아요. 이 기획은 이건 택지다. 그것도 기획 목표가 뭐 서울에서 그래도 자영업자쯤 돼서 세컨드 하우스라든가 뭐 귀양, 귀농, 같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토목 설계부터 해야 돼요. 토목 설계. 그 기획서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야죠. 이게 얼마에 사서 그렇게 해야지. 얼마에 팔아서 어느 이익을 남긴다는 거. 근데 토목 설계만 하더라도 한 가지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80 몇 가지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거예요. 땅 파는데. 예전에는 좀 어리숙했어요. 예전이라면 한 10년이나 뭐 10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토목 설계하는 과정이 기획서가 이제 제일 중요하긴 하죠. 기획서 할 때 뭐 토목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를 다 종합해가지고 기획서를 딱 마련한 다음에, 이 기획서가 마련된다는 것은 그냥 어설픈 기획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제가 아는 기획을 한다면 A4용지 한 장쯤에다가 뭐 하는 건데, 그런 기획서가 아니고 이걸 개발해서 판매하는 전 과정에 기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순서나 이제 프로세스는 일단 기획 다음에 토목 설계 다음에 토목 설계 됐어. 근데 이 땅이 내 땅인가 남의 땅인가 자본이 들어와야 돼. 자본이 들어오려면 자본의 역할을 해주는 투자를 받아야 되고, 투자를 받아서 또 토목 설계까지 끝내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까지 딱 만들어져서 형체가 만들어졌어. 형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마케팅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케팅이 가야 돼. 마케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고 등등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왜 해보지 않았더라도 지금 모든 이런 일들이 다 사람들과 만나는 커넥션이죠. 토목 설계사, 건축 설계사, 투자자, 마케터, 고객, 이렇게 사후 처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 줄로 쭉 뛰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는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는 조그마한 거 해볼 수 있죠. 뭐 우리 이제 최상은 기자님이 나 한 1000평 정도 그런 돈은 있으니까 한 2, 3억 있으니까 사서 그냥 250평짜리 4조각으로 내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토목 설계도 필요 없는 거고, 그냥 건물사 의뢰해서 쪼개서 그냥 팔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디벨로퍼의 시작이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꽃은 디벨로퍼죠. 뭐 땅 개발하는 거, 작은 거 개발하고 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디벨로퍼고, 이같이 약간 땅 한 1000평도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쪼개서 파는 것도 디벨로퍼 소질이 다분히 있는 거고, 그런 일이 되풀이 몇 번 되면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하여튼 디벨로퍼가 되는 거죠. 디벨로퍼가 되는 거죠. 그 남들은 이제 아는 거를 이제 뭐 여천의 땅처럼 그건 개발해야지 만들면 그런 것처럼 이제 부동산 좀 맡아가지고 이제 그냥 한번 그런 개발 비용이 안 들고 중간 역할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을 포함해서 이제 이제 그 컨설팅사죠. 컨설팅사, 기획사, 시행사죠. 시행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행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려니까 그 인적 커넥션, 그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되지. 혼자는 아까 소단위로 뭐 500평, 1000평짜리 뭐 이렇게 2000평 그쪽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박경남 회장님이 얘기하는 저기 어깨 같은 땅에 한 10,000평, 15,000평, 20,000평 이렇게 있는데 그런 땅들이 이제 시행을 해야 될 땅인데 도로가 있다면 또 이렇게 있다면 도로는 여기까지 와 있고 비포장 도로는 여기 있고 비포장 도로를 한 1km 연결하면 여기에 예전에 이제 그 강원도 쪽에는 그런 데가 많지 화전하던 사람들 그래서 군데군데 대지가 이렇게 있고 전이 있고 답이 있고 있는데 전답은 녹답이고 지금 노후가 돼서 가치가 없고 그랬을 때 여기까지 포장이 되었고 여기서 1, 2km 더 포장해서 이 동네를 살릴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시행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땅이 뭐 한 5천원, 평당 5천원, 2만원 하는 땅인데 이 땅을 사서 전답을 사가지고 잘라서 파는 거. 잘라서 팔 때 10만원에서 뭐 토목공사 여부까지를 감안하면 50만원까지 5개는 그렇게 나가게 한 3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방법도 이제 자본이 어디서 들어와야 되거나 자본이 안 들어오면 조그만 거 하나 시작할 수 있죠. 여기 포장하는 것은 시에 의뢰하고 민원을 자꾸 제기해서 포장. 근데 여기에 뭐가 되어야 포장을 해주지. 사람도 안 사는데 포장을 해줄 데가 없을 때고. 하다못해 장기적인 어떤 머리에 꿈이 있는 사람 같으면 여기 가서 헌집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일을 하겠지. 그래서 500평, 1000평이라도 농사라도 지으면서 시에 포장하라 요청을 하겠죠. 이건 지도를 보면 그 임야에도 지적은 막 그렇게 잘라놓은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 데는 이미 이제 기획부동산, 서울의 기획부동산이 한탕 해먹고 간 데가 많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거를 이제 지적을 잘라놨다 하더라도 임야에 살림 요청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발이 못하죠. 집 거기다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획부동산의 명점은 이 땅은 팔았는데 땅 산 사람이 이 땅의 가치를 전혀 개발도 못하고 도로선은 있지만 그 지금 산림이 도로선은 있지만 대지는 아니잖아요. 임야잖아요. 임야인데다가 그 산의 인목도가 아마 개발 못할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산이 이만큼 있는데 다 이렇게 칼질을 해놨는데 길은 이렇게 있다고 길 옆에 내 땅인데 이 땅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길을 끌어와야 되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옥가 같은 데는 그런 다른 데 보면 다른 데는 이 나무도 별로 없고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할 수 있죠. 뭐 교육관리지역이라도 시내에서 근접하는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가격이 그나마 걔들이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팔 때는 보통 30, 50 심지어는 100만 원씩도 파는 거예요. 임야를 10,000평짜리를 사서 뭐 200~300평짜리 쪼개버리면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못할 거야. 그건 하기 어려울 거야. 근데 이건 지금 뭐 토목 설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상으로 그냥 쪼개는 거죠. 근데 이제 혹시 계획관리 지역이고 그나마 현실에 도로라도 닿고 있다라고 하면 뭐 하다못해 컨테이너라도 갖다 놓고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땅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생각하기는 어렵고. 사천은 무슨 햇살 마을. 네. 햇살 마을이 아니고 햇살 사는 것들. 그거는 뭐좀 부동산에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는 이렇게 해가지고 30만 원씩 붙여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돈이 이제
그러니까 될 만한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기획이 제대로 되고 우리가 부동산을 계속 경험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걸 볼 줄 안목이 떠줘야 되는 거죠. 한 1억. 근데 1억 이쪽 저쪽을 넘었으면 다 이제 택지는 사실은 팔기 어려워요. 택지 자체가 1억이 훨씬 넘어져서 1억 5천, 2억 선 넘어가면 저항감이 생겨서 안 돼. 1억 이하로 뭐 5천이나 1억 안쪽에서 택지는 돼야지. 그래야 되니까 건물도 있거나 컨테이너로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그래 우리가 지금 중개업소니까 낮에 나오면 딱 책상에 앉아서 중개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획회사라면 시행사라면 나오면 맨 그런 얘기 하겠죠. 맨 설계도 보내다 받고 받겠죠. 기획회사가 돼. 우리 여기가 기획회사라고 하면 나온 사람들 그런 그것이 시행에서 시공에서하고 시공은 공사하는 거 시행은 회사가 컨설팅회사죠. 지금 이 얘기하는 기획회사죠. 기획회사인데 기획을 포함한 모든 마스터 플랜을 주관하는 거죠. 이제 그 안에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는 거죠. 매니저들이 어떤 공사 한 건마다 다 이제 하여튼 그 토지의 구입에서부터 하여튼 토목 설계 같이 마케팅의 플랜까지 모두 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시공사는 이제 이게 된 것을 수주 맡아서 공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이 일도 많은 부분의 그 공부를 이렇게 이제 종합해 줘야 그런 이제 시행사 사장이 되려면 이제 그런 어떤 연결 융합 이렇게 해 놔야겠죠. 작은 걸 하더라도 그렇고 큰 걸 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떠떠방 정도로 해서 그냥 생계 유지하려면 지금 이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지금 어떤 돈벌이를 할 어떤 뭐라도 생각이 있다면 아침 교육, 훈련, 학습 이 시간을 맞춰서 또 주제를 가지고 되건 안 되건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14년 7월 28일 강릉 월요모임 2부 부동산 중개업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